홍 씨는 몸에 좋다는 말, 60대 이상이면 한 번쯤은 다 믿고 계십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정말 매일 봅니다. 몇 달 전 이야기입니다. 64세의 김모 어르신, 평소 특별한 지병도 없고 스스로 건강관리 잘한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마다 홍시 하나씩 드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의사 선생, 과일인데 괜찮지요? 홍시는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잖아요. 이 말을 하시며 웃으시던 얼굴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합니다. 혈당을 재보니 평소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 먹은 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낯설지 않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몸이 젊을 때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밤에 먹는 달콤한 음식은 그것이 홍시든 꿀이든 조용히 문제를 키웁니다. 소리 없이 올라가는 혈당은 통증도 없고 신호도 약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도 홍시 하나 먹고 자야지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60대 이상이라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환자분들께 진료실에서 직접 설명드리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내 얘기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주의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경고하는지 다음에서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젊을 때부터 과일 잘 먹고 살아왔어요. 예전엔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60대 이후에 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같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다가 문제를 키우는 경우를요. 사람 몸은 60대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처리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특히 혈당을 조절하는 힘이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단 음식을 먹어도 몸이 재빨리 대응합니다. 혈당이 잠깐 오르더라도 금방 정리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다릅니다. 정리 속도가 느려지고 한 번에 몰려오는 당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홍시는 생각보다 훨씬 달콤합니다. 입에 넣으면 부드럽고 부담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설탕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당이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빠르게 흡수된다는 점입니다. 더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시간, 그것도 단독으로 먹는 경우입니다. 저녁에는 하루 동안 지친 몸이 이미 혈당 조절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홍시 하나가 들어가면 방어할 틈도 없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이 많습니다. 낮에는 식사 조심하고 약도 잘 챙기는데 저녁에 과일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문제를 겪습니다. 스스로는 절제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공복 혈당이 조금이라도 높았던 분, 배가 자주 고프거나 밤에 식은땀을 흘린 적이 있는 분들은 홍시 한 개가 결정타가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홍시는 왜 이렇게 위험하게 작용합니까?
다음에서는 왜 60대 몸에서 혈당이 한순간에 폭주하는지 생활 속 그림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듯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꼭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드립니다. 우리 몸을 오래된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아직 살만합니다. 벽도 서 있고 지붕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관은 어떻습니까? 60년, 70년을 쓴 수도관입니다. 안쪽은 녹이 슬고 찌꺼기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수도를 한꺼번에 틀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이 확 쏟아져 들어와도 관이 넓고 탄력이 있어서 잘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관이 좁아졌고 안쪽은 거칠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홍시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조용한 밤에 수도꼭지를 한 번에 끝까지 확 열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맑은 물이 아닙니다. 끈적한 설탕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홍시는 씹을 것도 없고 금방 넘어갑니다. 이 말은 곧 준비할 시간도 없이 단기 몸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낡은 수도관은 갑작스러운 압력을 견디지 못합니다. 물이 넘치고 역류하고 곳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은 물길입니다. 혈당은 물의 양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이 물길이 이미 여기저기 좁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홍시 하나로 단기 한꺼번에 몰려오면 물길은 금세 감당하지 못하고 넘쳐버립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집이 무너질 때처럼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냥 몸 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본인은 나는 아무 증상 없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렇게 반복된 밤들이 결국 당뇨로 혈관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 몸이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낡아진 겁니다. 낡은 집은 관리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예전처럼 쓰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믿습니다. 과일은 자연식이라 괜찮다. 다음에서는 이 생각이 왜 가장 위험한 착각인지 제가 진료실에서 들은 실제 말들을 바탕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과일은 자연에서 난 거라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자연에서 났다고 해서 60대 몸에도 그대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과일을 건강식이라고 믿고 꾸준히 드시다가 혈당이 조용히 무너진 분들을요. 특히 홍시는 오해가 큽니다. 딱딱하지도 않고 달콤하면서도 부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더 방심합니다. 밥은 줄였으니 홍시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밥 양은 줄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피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과일을 꼭 챙겨 드십니다. 본인은 절제한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큰 착각이 있습니다. 과일당은 몸에 좋은 단기다라는 믿음입니다. 몸은 당의 출처를 가리지 않습니다. 홍시에서 온 당기든 설탕에서 온 당기든 혈관과 몸에는 똑같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음식 안 먹어요. 케이크도 안 먹고요. 그런데 하루를 따라가 보니
저녁마다 홍시, 배, 포도를 번갈아 드시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전혀 단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오해 때문에 불필요한 건강식품까지 더해진다는 점입니다. 과일 먹고 혈당 오르는 줄 모르고 그걸 막겠다고 또 다른 보조제를 사십니다. 돈도 나가고 몸도 지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60대 이후에는 자연식이라 괜찮다는 기준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는 내 몸이 처리할 수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홍시는 완전히 끊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식입니다. 다음에서는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안내하는 60대 이상을 위한 홍시 섭취 기준과 안전한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메모하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안심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선생님, 홍시는 아예 먹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식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0대 이후에는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 갈립니다. 첫째, 절대 저녁에 단독으로 드시지 마십시오. 이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저녁 시간에 몸은 이미 하루 종일 지쳐 있습니다. 혈당을 정리할 힘이 부족합니다. 이때 홍시를 단독으로 먹으면 설탕물을 밤새 혈관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홍시는 오전이나 늦어도 점심 직후까지만 허용입니다. 둘째, 양은 반드시 반개 이하입니다. 홍시 하나,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60대 이후에는 반개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하나를 다 드시는 순간 몸은 그걸 과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반개를 넘기지 않는 것, 이건 타협 없는 기준입니다. 셋째,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십시오. 홍시를 혼자 보내지 마십시오. 단백질이나 섬유질과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식사 후에 조금 남긴 밥과 함께 또는 견과류 몇 알과 함께 드시는 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당이 천천히 들어옵니다. 낡은 수도관에 물을 조금씩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공복에 홍시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배가 출출하다고 홍시를 집어드는 순간 혈당은 방어 없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공복에 달콤한 과일. 이 조합으로 문제를 겪은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다섯째, 몸의 신호를 꼭 확인하십시오. 홍시를 먹고 나서 졸음이 쏟아진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식은땀이 난다. 유난히 갈증이 심하다. 이런 신호가 있었다면 그 몸은 이미 이제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부탁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이 편하다고, 마음이 안심된다고 몸까지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이 기준만 지켜도 홍시 때문에 혈당이 폭주하는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 나는 괜찮아 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다는 것과 앞으로도 괜찮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서는 왜 제가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경고하는지, 그리고 남은 노후를 어떻게 편안하게 지킬 수 있는지
의사로서 제 마음을 담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는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 나이가 됐구나.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리 방식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진료실에서 수많은 60대, 70대 어르신을 만나온 사람으로서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방식을 바꿔도 노후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홍시 하나 때문에 응급실에 누워 계신 분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조심할 걸. 침대에 누워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게, 고생하지 않게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60대 이후의 건강은 대단한 비법이 좌우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밤 홍시를 하나 덜 먹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내일의 병원을 막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남편 이야기 같다, 우리 어머니가 꼭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말로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그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늙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관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몸을 존중하는 선택을 하신다면 노후는 충분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댓글에 숫자 1만 남겨주십시오. 스스로를 챙기겠다는 작은 약속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켜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